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그 가처분을 구인 만장일치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지명 효력은 본안 선고까지 정지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처분 선고는 한덕수에게 그 권한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불이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효력 정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 내리는 선고입니다. 쉽게 말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기각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 그래서 인용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첫 반응도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은 사실상 본안에서도 인용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 윤석열 파면 선고문보다 어렵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단정하지 못한다.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다. 임명 권한이 없다면 한덕수의 임명 행위로 인해서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관 사건의 모든 당사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생기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에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될 불이익이 더 크다. 자, 그러니까 헌재는 형식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인용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인용한다고 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이완규, 함상훈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된다. 그냥 혼란도 아니라 극심한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최근 윤석열의 파면 선고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 압도라는 표현처럼 이 극심한이라는 수식어에 본안 결과가 미리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도 극심한 혼란으로 뽑는 게 맞는 거죠. 자, 더욱이 본안 선고는 가처분 결정 이후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헌재 가처분 결정을 한 줄 요약하면 이거죠. 얘네들이 들어오면 헌재 개판되니까 일단 정주해! 정권 바뀌면 말해줄게요. 그래서 한덕수의 저 기다린다는 첫 일성은 참 부질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측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용 결과 충격적이다. 당연한 반응이죠. 한 대행은 두 후보자 임명 못하고 다음 정부 몫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힘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0여 개 사법 보복이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의 취재에 따르면 구인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낸 건 마은혁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처분 1차 심사에서 마은혁, 김영두, 김복형 선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 이걸 우리 지정 재판관 3명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여기서 각각 판단을 하지 말고 전원재판부로 가자고 많이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복이라고 하지 않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은혁의 복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찍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냥 다시 계엄령 때리십시오. 저도 맞춤법은 자신이 없지만 때리십시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갤러들은 문영배 어기안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게인을 어기안으로 쓰면서 그 수준을 드러냈던 걸 조롱하면서 문영배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의 헌재 장악 시도는 무산되었고 다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인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 헌법 84조를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받으러 다니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국힘당의 정당 해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제2의 내란이 진압되었습니다. 덤으로 윤석열 손절이 가속도가 붙게 생겼습니다. 파면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 가처분 정도는 이겨줘야 아직 윤석열이 죽지 않았네 이게 될 텐데 구인 만장일치 인용이라니 윤 어게인은 뭐 개뿔 윤석열도 끝났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대형 호재가 떴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타임즈는 지도자, 아티스트 등 분야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뽑아 발표하는데 지도자 분야에서 총 22명을 선정했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100인 중 1명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22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자, 타임즈는 이재명을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부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촌 가정에서 7자녀 중 5째로 태어난 이 씨는 매일 초등학교 왕복 10마일을 걸었고 이후 미성년자인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장과 주지사를 역임한 후에 이재명은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했고 2년 후 정신 나간 자에게 목을 찔렸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예상치 못한 이야기는 그가 국가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12월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며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국회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 명령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재명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확실한 후보이지만 그의 보상은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과 격화되는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극복한 도전들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이것도 이겨낼 것이야. 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타임즈가. 자, 타임즈의 선정 이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대표는 2022년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와우. 결국 타임즈는 소년공 이재명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인물이라 선정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자, 여기서 준석이는 동탄 역전극이 재현될 것이라고 자신하던데, 자, 정치에서 재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욕망이 투영되는 총선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가 작용하는 대선입니다. 쉽게 말해 깜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타임즈가 이재명 대세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